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투자 클럽을 하고 있는 걸 아시죠? 여기서도 회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면들이 좀 있고, 설명할 기회가 돼서 원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본적인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에 대해서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제보다는 개념적인 설명을 위해서 그려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 회사는 홍길동 컴퍼니는 무상증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요, 무상증자 비율이에요.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1:1 비율이라고 해볼게요. 1:1 비율이라는 거는 내가 보유한 주식 한 주당 한 주를 무상으로 주겠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 마트 갔을 때 1+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트의 1+1과 주식 투자에서의 무상증자는 개념이 좀 달라요. 마트에서 1+1은 내가 10,000원 내고 하나를 사게 되면 하나를 진짜 공짜로 받기 때문에 10,000원에 2개를 사는 거잖아요. 이 10,000원에 2개를 산다는 개념 같지만 내 주식은 이 가치가 재평가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직접적인 이득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주당 한 주를 무상증자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오게 되면요, 이 다음에 바로 공시와 함께 평균적으로 약 30분 정도, 이거 역시도 공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30분 정도 거래 정지가 됩니다. 갑자기 거래 정지되면 왜 거래 정지되지? 하고서 멘붕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 공시 이후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30분간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30분 이후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거래 정지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악재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 거잖아요. 주주 친화 정책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증 공시가 뜨게 되면은 공시에서 다시 이제 기준일이 나와요. 언제가 기준일이냐 나오는데, 이 기준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기준일 자체를 그냥 예시입니다. 3월 25일이 기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데, 3월 25일이 무상증자 대상의 기준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말이 주식 투자는 내가 오늘 샀다고 여러분들 오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IT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 과거 시절로 돌아가서 막 종이 써가지고 내던 시절로 보게 되면은 서류 접수하고 그 서류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시장은 D+2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식을 사겠다고 매수 주문을 넣어서 매수 체결이 되게 되면 오늘 내 계좌에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틀 뒤에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 말은 3월 25일이 무상증자 권리의 기준일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3월 23일 날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3월 25일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3월 24일이 제가 이거 달력을 안 보고서 평일인지 주말인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이때가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보유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권리락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달력 안 봤다는 말씀하신 거는 주말 공휴일 이런 거 거래일 아닌 것 체크를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D+2. 네. 근데 제가 지금 달력을 봤는데 다 평일이라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주가가 쭉 흘러간 다음에 3월 24일이 되면은 3월 24일 시가에 뚝 떨어져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흘러가요. 지금부터 요 날짜까지 이때를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 점이요, 이게 권리락인데 1:1 비중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그 전일 주가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나서 시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이사항은 무증이 발생한 시점부터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 시점까지 이 사이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원초적인 질문을 좀 해볼까요? 네. 무증을 도대체 왜 하는지랑, 그리고 왜 이제 그 사이 기간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지 뭐 이유를 알면은 좀 굳이 안 해도 납득이 되실 테니까. 네. 증자를 하는 행동이거든요. 증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에서는 재무제표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기업의 자본금이든 자본 가치 자체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한테 돈을 입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의 돈을 늘리는 건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서 기업의 자산 가치를 올리고서 그 돈을 기업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결국엔 같은 기업 돈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회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 내에 재무제표상의 자본이나 이렇게 자산으로 책정되는 자금과 이익잉여금, 벌어서 만든 돈하고는 좀 분리가 되는데, 벌어서 만든 돈으로 회사에다가 자본으로 귀속시키겠다, 이 행동으로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돈을 대신 내준다, 회사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밥 사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 같은 효과가 나오지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다고 했어요. 아니, 회사가 직접 돈을 대신 내줬으면은 그 돈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플러스 아니야? 1:1 무증 받았으면은 100% 수익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이 권리락 때문에 그럽니다. 증자가 되고 주식 발행 수가 조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식의 현재가가 재평가됩니다. 그러면서 반토막 나서 시작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할게요. 10,000원짜리가 5,000원에 시작하게 되면요, 나는 10,000원에 한 주 가지고 있던 게 5,000원짜리 주식 2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마치 액면분할처럼 보여집니다. 액면분할하고 되게 비슷한데, 액면분할과 무상증자의 차이점은 재무제표가 달라지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다, 요 정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이해 안 되시면은 뭐 사실 뭐 책이나 책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비교한 그런 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액면 분할이 더 좋아요? 무상증자가 더 좋아요? 뭐 어느 게 더 호재예요? 막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호재 악재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상증자가 액면 분할보다는 호재입니다. 이유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재무제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단순 액면 분할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이가 존재하는 거는, 현실적 차이가 존재하는 거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효과가 있고요. 상황을 단도직입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원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무상증자가 액면 분할보다는 호재적 요소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현재가만 변화를 주면서 유동성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유동성은 무상증자에서도 잡히거든요. 근데 또 액면 분할만의 장점은, 액면 분할은 훨씬 더 큰 단위로도 할 수 있겠죠. 1:10으로도 가능하니까 무증을 한 주당 10주씩 주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액면 분할을 크게 하게 되면 확실한 유동성 호재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호재로 작용하진 않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요 부분이 가장 다를 것 같은데, 이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10,000원에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권리락 맞게 되면은 10,000원의 100주가 계좌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계좌에서는 이 10,000원의 100주가 그대로 보여지고요, 해당 종목의 홍길동 컴퍼니의 주가가 5,000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계좌 잔고에 보이는 평가 수익률 있죠? 평가 수익률이 이미 마이너스 50%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에서는 손해처럼 보여지죠. 이 마이너스 50% 그러면 무상증자 이거 손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주 배정일이 되게 되면 나중에 5,000원짜리 주식을 추가로 100개 더 계좌에 입고받게 돼요. 이 시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건데, 보유하고 있었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고 권리락 당일까지 이 사이 기간에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하게 되면 만원짜리가 예를 들면 12,000원, 13,000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반토막 나게 되면은 6,500원이 되겠죠. 13,000원에서 50%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중간 변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락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라는 거는 변화를 할 것이고, 이 입고일까지 또 사이 시간 텀이 있거든요. 이 다른 숫자 값을 조합해서 결국에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요 정도 차이이고요. 이런 계산이나 셈이 너무 귀찮고 복잡하고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증 공시 이후에 권리락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 강세 흐름 나올 때 그냥 거기서 털고 나오는 것도 뭐 기본적인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거를 충분히 이용해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선택적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끌고 가 팔아, 지금 정리해, 뭐 나중에 더 받고 팔어, 뭐 이런 거를 고민할 때,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거를 좀 감은 잡고 있어야지 결정을 하잖아요. 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증 공시 나오면은 오르나요? 내리나요?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무증 공시 자체가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단순히 그렇게 분리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최선일 것 같아요. A 종목을 가지고 이거 내일 올라요? 떨어져요? 이 질문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모범 답안일까요? 뭐 무증 공시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런 이슈, 이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파동 안에서 적절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냥 이 정도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강조하는 게 수급과 파동이잖아요. 그 말은 파동이 없는 것보단 파동이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동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사두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사두고 존버하면, 그래서 무증까지 다 받고 나중에 돼서 정산해서 매도하면은 무조건 수익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이 막 그냥 힘없이 막 흘러내리고 파동도 거의 없이 가던 그런 주식에서 혹시라도 무증 공시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파동에서 우리는 할 것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용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이실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흘러내리지 않는 종목에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역시도 그 안에서 파동이 형성이 되죠. 새로운 파동이.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변질된 파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또 그걸 이용하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동을 이해하고 그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경험과 그 안에서의 대응 노하우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네요, 얘기가. 네. 이론적으로 무증 자체가 호재입니다를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무증이 호재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호재로 봐주는 거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호재다가 아니라 방금 전에 정리해 주셨던 새로운 변동성과 파동, 이런 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의 간접적 호재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뭐 어떤 뉴스나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이제 근거는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나요? 내리나요? 되게 그냥 1차원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를 때도 어떻게 오르느냐, 내릴 때도 어떻게 오르느냐, 뭐 과정에서 어떤 파동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고 본질이기 때문에 질문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무증에 대한 것도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약간 선회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수급, 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수없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무증 자체가 무조건 이 사이 기간에 상승을 줄 거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변화를 주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정직한 상승만을 상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현실에선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권리락까지 내내 빠지면서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점으로 가는 길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반에 거품이 정말 많이 꼈다가 빠지고서 오히려 회복 못하고서 그냥 이 점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그려지는 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무중 나오게 되면은 무중 공시 시점보다 권리락까지는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게 맞아? 그렇지 않아요. 이 사이에는 반드시 수급적인 영역이 다시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중을 공시한 회사의 상황이나 왜 무중을 했는지 전후 사정이나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래서 무중 나오면 좋아요 나빠요, 올라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존버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단답형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답변은 뻔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요, 주식을 이제 하는 분들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를 요 빨간색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오른 거고 나머지는 뭐 다 떨어졌거나 그대로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따지고 보면 다 오른 거예요. 오른 뒤에 어떻게 갔느냐가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시선 교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은근히 하다 보면 이런 이벤트가 무중이니 유중이니 액면부단이니 이런 이벤트를 진짜 맡게 되면서 그때그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제 뭐 겨울도 갔고 봄인데 우리 시장은 만만치가 않죠. 다들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배워야 되지 않나, 이제 진짜 필요를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저희가 유튜브로 도움 계속 드릴 거고, 그동안에도 많이 정보 드렸으니까 경험과 노하우 정보 한 300편이 넘는 영상으로 드렸잖아요. 그것도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 발행하는 영상들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영상들만으로는 이제 공부는 좀 할 수 있어도 자기 경험으로 손수히 만드는 건 정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고, 이 안에서 훈련을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일종의 그냥 뭐 단타치고 막 그런 리딩방, 이렇게 종목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얼마에 손절하세요, 이런 진짜 1차원적인 매매, 정말 계좌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매매 저희 안 하거든요. 그 1차원적인 주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알려드리고 훈련시켜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을 보시면, 안 보이시면 더보기 버튼을 찾아서 누르면 설명이 펼쳐져요. 거기에 링크로 클럽 공지사항을 걸어 놨습니다. 거기 카페에 가입하셔서 공지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신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그렇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